자, 오늘은 세 번째고, 세 번째 시간 내용은 여러분이 제일 접수하는 대학 입시 이야기야. 대학 입시를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듣는다. 그러면 학종이 어떻고, 교과가 어떻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야기하고, 의대, 약대 막 이런 이야기 막 듣고 막 그럴 텐데, 우리는 그 정도는 대충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선생님이 의도한 게 먹혀들었는지는 모르겠네. 여러분이 좀 생각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결단을 해야 돼.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바뀌는 거야.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좋은 말씀이네. 다 아는 이야기네. 뭐 난 계속 들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오늘도 뭐 서울대 이야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발전이 전혀 없어. 만약에 선생님이 하는 이런 잔소리 같은 특강이 필요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적이 좋았겠지. 다들. 그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 또 목표를 낮추지 말고. 지금 여러분은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 어떤 친구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약간 어영부영 들어갔지. 배제를 다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사고도 있잖아. 그지? 어떤 친구는 가기 싫은 학교에 배정받아서 자퇴하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친구도 있어.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걸?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빠르면 1년 뒤, 늦으면 2년 뒤에 여러분의 대학 입시가 결정 나겠지. 이번 시기가 딱 좋을 것 같아. 한번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먹었던 마음, 그때 아마 엄청 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이 다들 그냥 지금 1점 초반대를 찍고 있었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의 짐작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도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실제는 안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마다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없어. 그걸 표현하는 친구도 있고 표현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시험이 4일, 5일 진행되면서 마지막 시험 날이 딱 되면 다 까먹잖아.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놀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실컷 놀고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잔소리 같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때 한번 결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야기 합시다. 고2는 2027학년도, 고1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근데 이 대학 입시가 어려워. 오늘 숫자 몇 개 계산해 볼 텐데 지금 바로 생각나는 사람 말해봐. 여러분은 수능 시험 날, 우리 고2는 수능 시험 날 몇 문제 풀어? 총? 제2 외국어 빼면?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 빨리 암산해봐. 총 몇 문제? 아니, 전 과목 총 하루 동안에 몇 문제 푸냐고. 고2는 2027학년도는 180문제. 그 다음에 2028학년도는 190문제. 이걸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야. 똑같은 시험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줄이 쭉 세워지지. 인문사회 계열은 서울대 경영부터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이과 계열은 서울대 의대부터 해서 줄이 쭉 세워지는 거야. 쉽지 않아. 근데 어떤 아이한테는 또 쉬워. 스카이나 의학대를 가는 아이들한테는 이 180문제 중에서 틀리는 문항의 개수가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란 말이야. 의학대 쪽으로 도전하는 아이들은 5문제 안쪽에서 또 싸움이 난다고. 8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의 최상위권 레벨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10문제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약간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나 자기는 맞다고 풀었는데 계산이 틀렸다거나 이런 실수, 또 그냥 이 느낌적으로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얘네들한테는 이 시험 문제가 쉬운 거야. 다 아니까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1등급 가까이 나온 애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2등급 밑으로 3, 4등급 밑으로의 과목들이 많다면 여러분한테 수능은 아주 어려워.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른다고. 수능 올인을 선포는 해. 이번 이제 기말 끝나면 고2 중에 몇 명의 학생은 야, 너는 수능 올인이야. 내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쉬운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 내신은 쉬우냐? 내신은 더 어렵다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 학교 인원이 200명, 250명, 뭐 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지금 내 위로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 지금부터 내가 따라잡고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를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4월 1일 기준 6,200개 정도 돼. 그 다음에 6개 학년의 총학생 수니까 6으로 나누면 느낌적으로 한 40만 명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중학교 3,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3으로 나눠봐. 1, 2, 3학년이니까 40만 명이 조금 넘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이 정도 되는데 130만 명이면 이거보다 좀 적긴 하지만 역시 40만 명 안팎이야. 근데 40만 명 넘다가 지금 40만 명 미만으로 줄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그 밑으로 갈수록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장난처럼 국민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 현재의 상황하고는 다르고, 여러분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하니까 어떤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 거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그냥 개인의 성향을 무시하고 가장 좋은 직군이 당연히 의학 계열이지. 사범 계열이나 교대 계열도 좋긴 한데 명예가 많이 떨어졌어.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냥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뭐냐?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법 쪽에 또 가능하겠지. 그 다음 경영을 해서 대기업에 취업하여서 뭐 이사까지 올라간다거나 이런 전문 경영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창업한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는 괜찮은 대학의 계약학과들이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거 들어봤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국가잖아. 그지? 그런 쪽으로 입사가 되면 굉장히 연봉도 많고 대접도 잘 받는다. 근데 그게 바로 가능한 학과들이 있어. 오늘 자료 나눠주면 그 자료, 그 학과들이 체크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잠깐 시간이 멈춰지는 이유가 현재 40만 명 안팎의 학생들, 고3 학생들에다가 추가로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나 해서 여러분이 대학 입시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87개 중에 흔히 우리가 일반고라고 하는 학교는 1,700개가 좀 안 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외고, 과고,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가 들어가서 한 1,750개 정도가 일단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다 알다시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나 이런 고등학교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초중고 현황을 살펴보고, 그럼 대학은 몇 개냐? 대학은 지금 이게 인천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 기준으로 보면 한 202개, 여기 리스트 그대로 이제 쌤이 옮기면 202개고, 국립대도 있지만 사립대가 더 많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대학도 많아. 아신대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영산선학대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학생을 다 채울 수 있느냐? 다 못 채운단 말이야.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인 건 확실해. 근데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지.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강동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서초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송파나 강남, 서초 이쪽에 인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이런 지역들 애들도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이 있어. 걔네들 대학 잘 못 가.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겠다, 뭐 이런 대학을 찾아서 가겠다 그랬을 때 좀 우울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돼? 지방으로 가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싼 돈 내고 서울로 와서 유학을 하겠다는데 여러분은 비싼 돈 내고 지방에 가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뒤 웃기는 거 아니야? 그냥 서울에서 집에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대학들을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생각해봐. 1년 뒤나 2년 뒤에. 여러분 자체는 가면 그냥 그 세상을 살면 되지만 부모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은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우리 아빠 엄마한테 내가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내가 지금 당장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생에 부모는 여러분보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 없는 시대를 살아갈 텐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내가 그렇다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나. 이 나이 먹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 난 좋겠다고 생각이 든 거지. 아무튼 이제 이 많은 대학들 중에 여러분이 갈 대학이 몇 개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이 쳐 있는 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 산업대는 빼고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경찰대학이라든가 사관학교, 한예종 이런 데는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학들이고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34만 5천 명 지금 황금 대지띠라 그래서 꽤 한 4만 5천 명 정도가 평소보다 많은 그 시절이고 지금 이제 2027, 2028학년도는 이 숫자보다 조금씩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꽤 되지. 여기 리스트는 131까지 있는데 여기 빠진 게 폴리텍 대학이 빠져서 폴리텍 대학이 꽤 많아. 전국으로 보면. 다 합치면 한 150개 넘는 것 같더라고. 전문대도 한 17만 명 뽑고 있어. 올해 기준으로. 현재 고2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수능은 국가고시잖아.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가고시를 포함해서 대학 입시 전체는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야.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 일이고. 그래서 대학에 지원금도 많이 줘. 사립대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예측 가능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끔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4년 예고제야. 그래서 지금 현재 고2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때가 중학교 3학년이 2023년이었거든. 중3이 되기 전에 니네 대학 입시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 뭐 수능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다 알려줬어. 그리고 작년에 대학교육협의회라고 대학들의 4년제 대학협의회가 있어. 그 회에서 우리는 수능은 언제 보고 그 다음에 뭐 수시 원서 접수는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짰고 이제 올해 4월에 각 개별 대학들이 큰 그림의 수시, 정시 우리 몇 명 뽑고 하는 것들을 다 발표한 거야. 그리고 오늘 나눠주는 자료가 그 자료를 가공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야. 그 중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고2, 예비 고3들이 한 번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를 지금 나눠줄 거야. 내년 5월 달에 가면 수시에 대해서만 수시 모집 요강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이걸 보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 내가 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대학 입시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학생부 교과로 몇 개를 쓰고 학생부 종합으로 몇 개를 쓰고 그 다음에 논술로 몇 개를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시는 6장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어떤 친구는 나는 그러면 사관학교 육사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하나 쓰고 그리고 수시 6장을 써서 8장을 쓰겠다. 그래도 된다고. 그럼 육사를 쓴다고 했을 때 혹은 공사나 육사, 사관학교를 쓴다고 했을 때는 또 준비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는 쌤하고 또 따로 상담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현재 고3들은 내년 5월에 그 모집 요강이 확정된다. 그리고 그걸로 나의 대학 입시를 원서 쓰는 기준으로 삶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현재 고1은 1년 늦춰지는 거지, 그지? 고2에 비해서 1년 늦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발표가 된 거야. 근데 원래 내년 4월에 발표해야 되는데 워낙 큰 변화잖아, 이게 고교 학점제가. 그래서 경희대하고 서울대학이 미리 좀 발표를 했어. 다는 아닌데 이 내용을 당겨가지고 핵심만 기본상 몇 개만 발표를 했어. 그 중에 서울대학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할 거야. 왜냐하면 그럼 우리 고1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말했잖아. 여기 있는 고2들 중에서도 재수를 하게 되면 내가 재수해서 수능으로 서울대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인 거지. 자, 이 구조는 다 알 것이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고 정시는 수능 위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는 학생부만 가지고 일단
학생들을 선발한다. 요게 기본 취지야. 근데 여기다가 수능을 집어넣지.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 중에 수시에서 사용하는 성적표는 뭐지? 수능 성적표는 등급. 수시에서는 등급만 사용하지. 모의고사 성적표 다 봤잖아. 표준 점수. 지금은 여러분이 원점수가 나와. 고3 수능 성적표를 발행하는 요 기간에서 나오는 성적 3번, 6월달, 9월달, 11월달, 요 3번의 성적표는 원점수가 아예 없어. 표준 점수, 백분위, 그 다음에 등급, 요 3개만 나와. 수시에서는 그 위에는 숫자 되는 점수는 안 보고 등급만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지. 뭐 3개 합이 7이다. 2개 합이 5다. 그러면 이제 1차 통과가 되는 자격이 되는 거지. 수시는 학생부 위주인데 수능을 플러스할 수도 있다. 근데 수능을 플러스할 때는 점수가 아니라 등급만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인데 여기서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년 현재 고1은 큰 변화야. 완전 새로운 입시야. 고2가 고1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2까지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새로운 걸 한다. 이러면 대학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고1한테 적용할 입시를 좀 땡겨가지고 고2한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수능에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늘었어. 올해 연대가 처음 반영하는데 그 전에 서울대가 먼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고대가 따라서 했고, 올해 연대가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고1 때부터는 다른 학교들도 같이 반영을 늘렸어. 현재까지 수능에 수능 플러스 학생부도 뭐 교과나 비교과가 특히 이제 출결상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서울대처럼 그냥 학생부를 정성평가하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당연히 들어가고, 한양대, 성대는 4번 계열만 들어가니까 좀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동국대, 중앙대, 요 정도 대학들이 수능에 올해부터, 현재 고2부터 수능의 학생부를 10% 혹은 20% 반영을 한답니다. 연대는 5% 반영한다. 대충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고, 주간 모집은 지금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전형이고, 학생부랑 수능이 우리의 대학 입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전형 요소이고, 현재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 논술에 대한 고민을 나랑 같이 해야 돼. 6개 논술을 다 써야 되는 친구도 있고, 논술을 6개 다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교과나 종합 중에 몇 가지를 조합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 수능 시험도 수능을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수시에서 3개 합 7, 이게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조합인데, 3개 합 7 정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3과목 합 7이니까 내가 전 과목을 다 잘할 자신이 없으면 이 3과목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거기만 집중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아니야. 내년 7월이 지나면 그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어. 근데 그때까지는 전 과목을 다 하는 게 좋아. 선생님은 입시 컨설팅을 할 때마다 가능하면 수능 때까지 전 과목을 다 해라 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어. 모른다니까. 정말로. 나는 죽어도 재수 안 한다. 우리 아빠 엄마도 너는 재수 없다. 만약에 점수 안 나와서 대학 못 가면 그냥 군대 가라. 아니면 취업시킨다. 이렇게 하시. 상당수의 가정이 그래. 근데 막상 수능 끝나고 점수가 아쉽게 나왔을 때는 고민한다니까, 재수를. 내 과목을 다 끝까지 잘하는 게 재수할 때 도움이 된다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얘는 무조건 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대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애도 있지. 그럴 때는 선택과 집중의 작전을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대략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학생부는 7번 항목이 중요하지 9번은 담임쌤의 추천서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다음에 1대1 상담을 할 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차이가 있다면 현재 고1은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 개선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개선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과목 선생님이 한 학기에 500자씩을 써줘야 돼. 500자 이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예 안 써주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하더라고. 웬만하면 몇 줄이라도 써주셔. 몇 줄이라도 써준다는 말이 되게 슬프잖아. 어떤 학생한테는 500자를 다 채우고도 더 써주고 싶어가지고 얘가 오늘 활동을 잘했으면 빡빡한 거야. 학생부가 엄청 길어져. 내용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긴 한데 내용을 찾아서 채워주니까 길어진다고. 근데 어떤 학생은 학생부 내용이 별로 없어. 쓸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고1부터는 1년에 500자가 되는 거야.
원래는 한 학기 500자였는데 이번에 중간에 개선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아시면 되고, 뭐 여러분 학생부니까 학생부에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세 특인데, 세 특이라고 하는 게 글자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고1의 수능 성적표 예상이고, 현재는 여기를 선택 과목이지, 물리원, 화학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 다 아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지. 특히 현재 고1 학생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시험 볼 거야? 한번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근데 고2 입장에서는 미리 한번 생각해 둬야 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볼 거라고, 공통에다가 3학년 올라갈 때 배우는 화작이냐 음매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고, 공통 과목이 74점, 여기 선택이 26점, 그렇게 100점이 될 거고, 수원 수투가 공통 반대로 말했네. 76점, 24점, 74점, 26점 이렇게 될 거니까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 준양을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야.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얘가 수원이야. 이름만 바뀌었어. 내용은 똑같아. 얘가 수투야. 미적분 원이 바뀐 게. 확통은 여기 확통이야. 그러면 수능 과목 안에 미적분이 아예 없어. 미적분하고 기하가 없어. 미적분 기하는 아직 미적분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은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 미적분, 삼각함수나 지수 로그 함수를 미분하거나 분수함수를 미분하거나 무리함수를 미분하고 하는 게 이 미적분이거든. 대학 가면 대부분 얘를 써야 돼.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도 수능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분량적으로 보면 되게 쉬워졌잖아, 수학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고2가 재수해도 별로 분량할 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런 거야. 게다가 여기서는 뭐 개인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나는 과학은 죽어도 싫어. 그래서 사회 두 과목을 들어도 되고, 나는 사회는 아무리 점수가 내가 과학이 안 나와도 나는 과학 중계 무조건 할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사회 한 과목 정도는 바꾸고 싶다 하면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이게 사탐론이지. 사회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과학에 꽂혀가지고 과학으로 수능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는 흔치 않다. 그럼 대부분 과학을 하다가 사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사탐론이라는 게 지금 크게 회자되고 있는 거야. 올해 역대급으로 사탐론이 많아진 거야. 사회탐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지. 지금 현재 고2가 고3이 됐을 때는 더 많아질 거야. 우리도 이번 겨울에 사탐론을 지도할 거야. 2학년 기말까지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3학년 올라가서는 선택 과목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수능은 사회 과목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과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과학 과탐으로 수능을 받기 때문에 공대나 자연계열로 진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왜 사탐론이 많아졌느냐? 작년 이전까지는 상위권 대학의 공대 계열에서 자연계열에서 과탐을 시험을 안 보면 안 받아줬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했어. 근데 워낙 문과 침공이라는 게 심해져가지고 인문계 학생들, 이 수원, 수투, 확통, 사탐을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불리한 거야. 얘네들은 경영학도 쓸 수 있고 심리학도 쓸 수 있고 과탐을 수능을 본 친구들은. 근데 사탐을 수능 과목으로 본 친구들은 그냥 인문사회계열밖에 지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학이 이걸 풀어주기 시작해. 서울대를 포함해서 몇 개, 한두 개 대학만, 야, 너네 과학 안 들으면 지원 못해. 이러고 나머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사탐만 해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준 거야. 뭐 의학대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내가 사탐으로 수능을 봐도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그런데 공부의 양은 사탐이 훨씬 적다고. 그래서 사탐런을 하는 거야. 사탐으로 수능 시험을 보겠다 이거지. 현재 고2들은 사탐런을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런데 고1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니지. 무조건 사회와 과학을 시험을 봐야 돼. 나의 선택의 기준이 없어. 모두가 다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보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고1은 고민할 게 없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고2는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한다 그러면 이 과목들이 나의 재수에 불리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불리하다고 하면 내신 학생부가 들어가는 정시, 그게 여러분한테 불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뭐 그렇게 모든 대학이 또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라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남아있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절이 진짜 멋지게 자리매김될 거라고 봅니다. 9등급과 5등급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현재 우리 고1은 수능은 9등급인데 내신은 5등급이야. 고2는 내신도 9등급이야. 수능 내신이 다 9등급이야. 이 차이를 이해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만 이해하면 돼. 9등급은 다 아니까 5등급은 10%까지만 5등급이야. 11%부터 34%까지. 여기가 2등급인데 5등급제에서 재밌잖아. 여기 2등급 끝자락하고 4등급 중간 밑에까지가 다 2등급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등급의 변별력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1 기준으로 보면. 이거 느낌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럼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지금 현재 고2 입장에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고3 때 물리투, 화학투, 생명투 이런 거 듣는 친구들 있잖아. 그게 여기서 바뀌어요. 이렇게 이름이. 여기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화학원인데 여기가 물리투가 두 과목으로 바뀌고 얘도 두 과목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고교학점제는 학기제가 우선이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바뀌었다. 여기 노란색 부분 9개 정도 과목만 A, B, C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1, 2, 3, 4, 5로 나온다. 이것도 큰 변화지. 고2까지는 기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9등급제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 A, B, C,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현재 고1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1, 2, 3, 4,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해서 고3까지 이 과목을 다 듣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선택해서 듣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선택한 과목 모두가 1, 2, 3, 4, 5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는 300명이 경쟁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만약 이걸 들어야 된다면 100명도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인원수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2 여러분 선택 과목 할 때 어떤 친구는 전공에 맞춰서 지원해라 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했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까지 성적이 안 좋으면 2학년 때 성적 좀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들, 학생이 좀 많이 듣는 과목들 이런 걸 추천했잖아. 그지? 어떤 과목을 듣는지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능 과목이야. 고1 기준으로. 고2는 다 아니까 고1 기준으로 수능 과목을 한 번 더 보여줬고 이렇게 고1의 수능이 진행된다. 2028학년도의 수능은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세 개가 고1 때 내신으로 공부하는 과목들이 수능 과목.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은 고2, 고3 때 선택 과목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기본 수강 과목으로 딱 배치를 해두는 거지. 이것들 외에 여러분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을 따면 되는 거예요. 자, 문항수 변화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현재는 국어 45문제 80분, 수학 30문제 100분, 영어도 45문제 70분인데 17문제가 듣기. 지금 나 영어 듣기를 틀리고 있다. 큰일 나. 영어 듣기는 다 맞아야 돼. 영어 듣기를 한 문제 이상 틀린다. 그러면 영어 듣기 연습 좀 해야 돼. 영어 원장님들한테 나 듣기 좀 해야 되는데 딕테이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 듣기는 안 틀리게끔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자, 그리고 한국사랑 사탐, 과탐 모두 다 20문항씩이야. 시간은 30분이고. 근데 새로 바뀌는 체제에서는 통합사회도 25문제, 통합과학도 25문제.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씩 늘렸어. 제2외국어 빼고 180문제. 제2외국어 빼고 190문제. 시간은 20분이 늘어나는 거지. 이 정도 구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고2에서 고1 요 구조에서는 수능이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게 낼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 어차피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평가니까. 굉장히 어렵게 낼 수도 있어. 근데 분량 자체가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대학들은 이런 시험을 좋아할까? 좋아하는 대학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대학들은 의문을 가질 거야. 동점자가 많으면 어떡하지? 혹은 이거 가지고 변별하기가 좀 어렵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미리. 그래서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을 시작한 거야.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 반영을 하는 대학이 현재 고2만 해도 지금 대학이 늘었지.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그리고 성균관 대학은 4분계열에서 넣는다고 하고.
서울대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마무리하자. 자, 서울대가 신입생 모집안을 현재 고1 기준으로 바꾼 게 고2 기준하고 비교할게. 현재 고2는 여기가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전교 1등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2명이야. 근데 고1은 3명으로 바뀌어. 1명이 늘지. 그 다음에 나머지 반영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큰 변화가 정시에서 일어나.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2개가 있었는데 지역균형을 없앴어. 없애고 일반 전형에서만 수의대랑 의대는 좀 다르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1단계에서 수능을 가지고 3배수를 뽑는데 여기가 중요한 변수야. 자, 수능 성적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근데 서울대는 여기에 뭘 반영한다? 한번 찍어봐. 여러분 이거 이 소식 못 들어봤지? 자,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일단 3배수를 합격을 시킬 거야, 1차에서. 근데 고2는 아니고 고1부터는 등급 합만 가지고 뽑는 거야. 그것도 한국사 포함해가지고. 등급 합.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안 보고. 이 놀라운 변화지. 자, 그리고 이 3배수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 2단계에 가서는 이 백분위 점수를 60점으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평가를 40점을 계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시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대학들을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건 옛날 아재 때의 그 학벌이야. 선생님 시절의 학벌이고 여러분 시절의 학벌은 좀 달라질 수 있어. 말했잖아. 예를 들어서 고대에 간다거나 혹은 한양대를 가더라도 내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 이런 데가 인기가 좋다니까. 굳이 학벌을 안 따지더라도. 그래서 이 대학들을 무조건 요 순서대로 기억하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학 입시를 1년, 2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대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빨간색 부분들이 특수목적대학. 앞에 우리가 수시 6번, 정시 3번을 쓸 수 있는 그 횟수에서 예외되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경찰대나 혹은 사관학교 관심 있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공대 계열에 나는 완전히 꽂혀 있다. 그러면 카이스트나 지스트 같은 데도 좋다.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꼭 고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대학 선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 지도입니다. 우리 동네가 여기지. 완전 끝자락이야. 강동구에는 대학이 없어.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은 어디겠어? 건국대. 가깝지. 그 다음에 한양대도 가까워. 세종대도 가깝고. 여기 건대나 한양대 정도만 가도 고3 때는 괜찮은 거야. 서울에 꽤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 대학이 없으면 되게 우울하잖아. 성적대 기준으로 가장 끝자락인 서울의 마지노 대학이 삼육대, 그 다음에 서경대, 그리고 한성대 이 정도 대학이 인서울의 마지노 대학이라고 봅니다. 상명대가 약간 라인이 높긴 한데 고만고만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서울 지역을 벗어난 대학 중에 좀 괜찮은 대학, 유명한 대학이 이 대학들이야. 여기 색깔이 초록색이 성대, 경희대, 외대 이 3개 대학이 본교와 분교가 통일되어 있는 대학이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이 아니고 같은 대학이야. 본교와 분교가 완전히 다른 대학이 고대랑 연대, 한양대 정도야. 고대는 세종 캠퍼스가 있고 연대는 원주의 미래 캠퍼스가 있어. 한양대는 안산의 에리카 캠퍼스가 있어. 근데 그거를 같은 대학으로 안 봐. 자기네는 같은 대학이라고 우기지만 누가 같은 대학으로 봐? 안 보지. 근데 여기는 다 같은 대학이야. 서울에 인문계열 캠퍼스가 있고 여기 수원 쪽에 공대 계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대를 가게 되면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서울에서 여기까지 가. 경희대랑 성대가 거의 비슷하거든. 경희대도 공대는 이쪽에 있어. 서울에 여기에는 인문 사회 계열이 주로 있고 물론 이제 자연 계열이 서울에 있기도 한데 그냥 크게 나누면 인문 대학은 여기 있고 공대 계열은 여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거 이해되죠? 이게 중요해. 위치적인 걸 따져야 돼. 그래서 최근에 쌤이 상담, 특히 강남 아이들 상담하면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 여기 강남이잖아. 강남 서초. 이 아이들이 강을 한 번만 샥 건너면 건대야. 여기서 이제 여기 강남이잖아, 이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경희대. 성대는 괜찮아. 성대는 당연히 성대를 가지. 건대를 비빌 게 아니지. 근데 경희대 공대를 가느냐, 건대 공대를 가느냐 했을 때 건대 공대를 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어.
우리 학원에 광문고 선배가 작년인가, 야, 건대랑 경희대 어디 갈래? 건대요. 무조건 건대를 가겠대. 그래서 건대 다녀, 지금. 경희대 갈 점수가 되는데도 경희대를 아예 쓰지도 않았어. 그래서 건대 좋다고 다니고 있어. 대학의 시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학의 이름만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막연하잖아, 그지? 여러분이 사는 동네하고 한번 비교해봐. 서울대 멀지? 뭐라도 가.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선배, 배재고 재작년에 통계학과 합격한 선배는 아예 합격하자마자 이사 갔어. 부모님하고 다. 그래서 꽈티 입고 와서 나랑 사진 한번 찍은 형아 있어. 그 다음에 연대, 서강대, 이대, 여학생들은 이대지. 요 대학은 신촌에 있지, 홍대까지. 여기도 멀어. 근데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애들이 보통 다니고, 서울대는 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 앞에 가서 자취하거나, 또 이사 가거나 이렇게 많이 한다고. 꿈을 가져봐. 내가 지금 왜 지도 보면서 거리 따지고 해주는 거겠어. 여러분 한번 이제 피부로 느끼라고. 막연하게 대학 입시가 아니고 이제 진짜 피부에 와닿는 대학 입시 시즌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느 대학을 가서 나의 평생의 학부를 이렇게 달고 다닐 거냐.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이라고. 특히 아빠, 엄마는 뭐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좋아. 엄마 중에서 요즘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아빠는 어때? 더 하지, 더. 아빠가 이렇게 서울대 간 형아나 연대나 고대 간 형아들, 아빠들은 합격하잖아? 그럼 이제 매일 술 마시는 거야. 우리 아이 대학 갔다고 한턱 내는 거야. 매일매일.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것인 거지. 어깨가 어색해주는 거고. 한 달 정도 축하 사주고 얻어먹고 하면서 아빠의 그 어깨가 어색해지는 그 기분이 있다니까.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야. 안 그래? 나는 여러분이 그런 효녀 효자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내성적으로는 근데도 높아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거든. 잘 생각해봐. 여러분 썸머 해봤잖아, 그지? 썸머 할 때 하루 이틀 해보고 며칠 한 일주일 해보니까 엄청 길지 않았어?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엄청 길다니까,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면. 시간을 전략하기 시작하면 정말 공부할 게 많아지고, 또 공부 양이 많아지면 또 할 게 또 많아져.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네? 이걸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문다니까. 그 느낌을 가지면 끝난 거야.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거야, 이 대학들은. 자,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이따 자료 받아가. 서울대부터 15개 대학만 교과로도 모집을 하는데 몇 명 안 뽑아. 보통 한 10% 안팎으로밖에 안 뽑아. 그 다음에 종합으로 많이 뽑고, 논술로도 적게 뽑아. 서울대는 논술이 아예 없어. 나머지 대학은 다 논술이 있어. 그 다음에 정시로, 그 다음 많이 뽑지. 한 40%는 정시로 현재까지는 뽑고 있고, 고1부터는 정시 모집이 서울대 기준으로 30% 정도 줄 것 같아.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 우리 숫자도 한번 봤잖아, 그지? 그럼 나는 지금 뭐 내신도 별로 안 좋고 수능도 잘 못하는데요. 그 생각은 나중이고, 지금부터 올려가면 돼. 교과로 좀 힘들면, 지금부터 성적을 올려가면 고1은 충분히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대학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는 1학년 1학기 성적,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성적 뭐 비슷했다. 근데 2학년 1학기 성적이 쭉 올라가잖아? 그럼 베스트지. 그리고 계속 올라가거나 최고로 찍고 유지하거나. 특히 고1은 가능해. 봤잖아. 10% 가능하다니까. 고2는 이제 수능 올인해야 될 시즌이 왔지. 수능하고 논술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가 이제 여러분 개인하고의 컨설팅의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랑 종합을 써야 될 친구들도 있어. 그 친구들한테는 또 선생님이 교과 종합에 필요한 수능 최저에 대한 또 전략도 같이 세워나갈 거고.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줘야지.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해주고 부모님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이 친구 지금 잘하고 있다. 기대하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을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어. 자, 이건 넘어가고 학교별 이야기인데, 내일은 여러분 중간고사 동안에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 그래서 리워드를 뭐 어떤 친구는 많이 어떤 게 좀 적게 받았겠지만 그 정산. 그래서 지금 상품을 요구했던 친구는 다 주문했는데 어제 다 주문했거든. 근데 발송이 내일까지 못 오게 되면 뭐 다음 주에 주기로 하고,
상품권은 내일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피자 내일 저녁에 먹을 테니까 뭐 아주 배부르기까지는 아니지만 저녁을 아주 많이 먹고 올 필요는 없고 미리 그냥 학교 끝나는 대로 와. 배고프면 더 사줄 테니까. 그리고 꼭 좋은 대학 가자. 선생님이 내일까지 특강까지 하는 거는 우리 학원 전체가 여러분들 뭐 여기 참석 못한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집중해서 이제 남은 기간 정말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의기투합하고 있거든. 대표 원장인 나부터 일단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기를 바래. 오늘 여기까지 마치자.